최성희 교수님, 지금 줌 잘 공유됩니까? 네, 지금 참석자들 그 화면 제가 잘 보고 있고요. 아, 지금 발표 자료 공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 화면에서. 표절을 보면 안 돼요. 네. 네, 이제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이나요?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학생들이 계속 접속하는 듯하게 소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띵동띵동 하면서. 아마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 교수님도 강의 바로 마치셨을 텐데. 지금 오늘 강의 있으신 시간 같은데. 그래서 달라집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접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시작을 먼저 하고 네네. 그다음에 어차피 후반부에 주로 질문을 하니까 그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밀 전자공학부의 유승엽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소자 디비전 전자공학과의 소자 디비전 체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반도체 공학대학원 설립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같이 다른 교수님들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첫 입시 설명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잠시 그 화면에 나오셨던 그 최성률 교수님께서 본 사업의 책임자시고 또 그 반도체 공학 대학원장을 담당하시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원래 직접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거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거기 가 계셔서 제가 대신 그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김용훈 교수님께서 우리 이제 그 본 대학원의 입시 담당을 하고 계신데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짧게 그 반도체 공학 대학원 설립 취지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구글 폼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변을 드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도 질문 받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이 산자부에서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인력이 원래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데 특히 고급 인력 쪽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이스트도 지원을 했고요. 아마 한 14개 대학 정도가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3개가 저희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건 이제 할 때 특성화 분야를
지정을 해서 이제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면 우리 이런 소자 이런 쪽도 있지만 또 회로 쪽에서 보는 반도체도 있잖아요.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는 소자, 소재, 또 패키징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하는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자와 공정 우리 이제 반도체 소자 디비전에서 잘 해오던 내용을 핵심적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을 하였고 저희가 그 이름을 반도체 공학대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 semicon.kais.ac.kr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 주소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미 그 홈페이지가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초격차 미래 반도체 기술에 도전하는 석박사 고급 인재 양성을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산업 컨소시엄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외에도 총 10개의 그 중견 기업, 중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저희가 산업 협력을 하면서 또 이 실제 문제들을 접해보고 좀 더 이 첨단 반도체 기술들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갖추고자 합니다. 학내 및 뭐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 있죠. 우리 학내 AI 대학원도 있고 이번에 AI 반도체 대학원도 있고 회로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나 양자 대학원 등 이제 좋은 이런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고 또 나노종합기술원, 그다음에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대전시에서도 위카이스트가 이렇게 잘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을 상당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소자, 소재 및 패키징 분야에서 충격차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고급 석박사 인재 양성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도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산학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카이스트 반도체 공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믿고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반도체 전인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문제풀이 협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도 좀 더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반도체 전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카이스트는 이 반도체 산업 제일 차업계 성장기를 이끈 인재 양성의 그야말로 산실이죠.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전자과의 명예 교수님이신 김춘기 교수님을 Godfather of South Korea Chip Industry라는 제목으로 IEEE 스펙트럼에서 특집 기사가 실렸었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체계적인 반도체 공학 교육을 최초로 도입한 학교이고 또 이 한국 반도체 슈퍼파워로 하는데 여기에 사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CEO, CTO들도 많이 나왔죠, 그죠? 저희는 여러분들이 우리 반도체 공학대학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선배들, 오히려 또 선배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술들, 맨 왼쪽에 보이는 거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저도 이 핀팻을 설명하는데 또는 게이트오라운드 설명하는데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나노팩과 저희 카스트가 협력해서 만든 나노 트랜지스터 기술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여러 세계적인 퀄리티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가 IDM하고 VLSI 쪽에 이제 학회가 있는데요. 저희 김상현 교수님께서 전 세계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최근 3년 교육관별 발표 편수를 내셨습니다. 가린 데는 저희가
그 국내 학교들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이 카이스트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월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탭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미래융합소자동 탭이 8배로 되어 있는 350평 규모의 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노탭 내에도 교육용 탭이 150평 규모가 액세스가 가능하고, 또 이 카라라고 하죠. 거기에도 이 분석 장비들이 각종 첨단 분석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또는 연구 인프라 면에서 카이스트를 그냥 거의 국내 최고인 건 당연하고 세계적으로도 크게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대내 협력 네트워크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이 뭐 여기 보시는 유수의 그 대학이나 기관들의 그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체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성률 교수님께서는 이쪽 반도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쪽의 전문가신데 특히 최근에는 뭐 기술가치 창출 원장 또 소재 부품 기술 자문단 외 재작년에 소부장 사태가 크게 막 일어나서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핵심 재료들을 그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카이스트에서 나서서 기술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그쪽 저희 교수님들이 그 회사들의 기술 같은 것들을 자문을 해주면서 어려움을 극복 같이 해냈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단장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쪽에도 많이 전문가 역할을 하셨고 창업 관련된 쪽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경험을 가지시고 활용을 잘 하셔서 반도체 대학원에 녹아내시려는 그런 포부가 크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어떤 학과가 참여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제상으로는 여기 이제 반도체 공학대학원은 전기전자공학부 산하에 있는 대학원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전산과의 정보보호대학원이 있죠. 그거가 이제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참여하는 학과는 크게 이제 5개의 학과가 참여를 하고요.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17개, 신소재공학과에서 6개, 물리학과에 3개 연구실, 기계공학과 3개 연구실, 생명학과 3개 연구실이 참여합니다. 총 32 연구실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에 반도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각자 학과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역량을 같이 결집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CMOS 기반의 반도체 소자를 하시는 조병진 교수님이나 최한 교수님, 전상훈 교수님, 윤준모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외에도 이쪽 3.5 쪽을 많이 하시는 또 김상현 교수님이라든지 또 이종지 쪽 패키징 쪽에 김종원 교수님, 또 이 패키징 쪽에 특히 이제 중요한 기계공학 쪽에 접근하시는 김택수 교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오늘 강주상 교수님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특성이나 신뢰성이 향상하는 기술이라든지 오른쪽에서 또 기계공학과에서 굉장히 또 물리학과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 재료과 신소재공학과 그다음에 생명화학원과에서는 첨단 반도체 소재 쪽으로 또 일부 이제 전자과 교수님이나 또는 이제 신소재과 교수님 중에도 반도체 소자 응용 쪽에 전문성을 띠고 계신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시고요. 또 이제 맨 위에 유로모빅 반도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소자 쪽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연구실에 매년 가는 인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각 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인기 있는 그런 연구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커리큘럼 운영 면에서 보면 전기 전자에 있는 반도체 소자 쪽 커리큘럼의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또 활용은 됩니다만 저희가 이 반도체 공학 대학원에 특화된 그런 교육들을 과목들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중에 이제 이런 과목 중에 세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반도체 소자를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전자과 학생들 같으면은 이 중에 이 수업 중에 분명히 한 두세 개는 아마 이미 들으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STE505라고 반도체 공정 실험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앱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 인텐시브하게 이제 공정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실험인데 거기서는 아마 엠모스인가 피모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더 개편을 해서 CMOS 프론트엔드 공정 설계를 실습해가지고 이제 엠모스, 피모스 다 해서 CMOS를 경험하고 또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마지막 측정까지 가는 그런 ST501이라는 그 과목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거의 이퀴벌런트한 버전인데 또 이거는 화합물 반도체 쪽 그거는 이제 ST502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실리콘 쪽을 전공한다는 학생 같으면 ST501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화합물 반도체 쪽에 더 연구한다. 이제 ST502 같은 걸 들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들어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프로젝트라는 수업인데 석사 3학기에 하거나 또는 박사 1학기에 수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산하 컨소시엄이 10개가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산하 프로젝트를 정의를 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접해보면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출장 갔다 올 수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및 SoC 기술, 그다음에 고급 반도체 메모리 기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기존에 있는 과목인데 하나는 삼성 반도체 DS 솔루션에서 그 임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서도 임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 지금 반도체 기술에서 정말 풀어야 될 문제들,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수업인데 그것 중에 하나를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ST968, 988이라는 수업은 최신 반도체 세미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자과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그 컬러큐움을 이제 듣는데 그게 그 학점 리퀘어리먼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반도체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저희 반도체 공학대학원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하고 나머지 학점만 이제 콜로퀴움이나 또 전자과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딱히 더 추가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반도체 공학대학원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수 요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9개 요 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반도체 프로젝트 3학점 필수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프로젝트 3학점과 나머지 6학점을 여기 있는 과목 중에서 골라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필수나 이런 것들은 전자과나 뭐 이런 다른 학과랑 동일하고요.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석사가
21 이상인데 그 중에 지정 선택이 9학점이 있고 이제 나머지 12학점 이상을 들면 되는데 모든 학과 500단 이상 그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과 학생들이 듣는 연구논문 작성법이라는 윤주보 교수님이 해주시는 1학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거 1학점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학과 전기전자, 기계, 물리, 신소재, 생명화공에서 400단위 이상의 교과목을 또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00단위 교과목 중에 반드시 이제 학사 대학원 상호 인정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제 전공 선택이 27학점 이상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정 선택 과목 중 9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석사 때 취득한 교과학점은 누적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석사 프로그램에서부터 참여한 학생은 뭐 이 지정 선택 과목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석사 때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네, 모든 학과 500단 이상 교과목 중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대학원 또는 이제 전기전자 600단위 이상의 학점 이상이 또 필수 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또 지정 선택 중에도 또 뭐 반도체 소자 및 실내성 문서 렌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하나 듣는다고 하면 다른 과목 하나 더 정도 추가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사 과정 취득 중에 취득된 교과학점은 누적 인정됩니다. 연구학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연구학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반도체 세미나 1학점이 필수 이수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세미나 1학점 이상 이수인데, 그거는 전기전자 개설 부재 콜로키움으로 되어 있는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논문 연구 4학점 이상이 되어 있고요. 박사도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박사는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세미나 1학점에, 그 다음에 반도체 세미나 1학점에 그냥 세미나, 전기전자 개설 세미나, 또 대체, 이거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에서 열리는 콜로키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790 메모리 및 SoC 기술, 이게 이제 삼성전자 DS 솔루션의 임원 협력 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이나 또 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임원진을 보시면 이 진짜 그 현장에서 오셔서 정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학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참여 교수님들이 하시는 프로젝트 중에 한 4개 정도를 컨소시엄 교육과 하는 거 4개 정도를 정해서 하기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이런 성과 교류라든지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체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참여 교수님들도 같이 포스터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기술 교류하는 장에서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더 아이덴티파이하고 계속 과제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끝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한 팀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좀 더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외 학회 출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이제 별도의 수상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프로젝트가 또 잘 끝나면 또 그게 정규 산학 프로젝트화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런 선순환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T503이고 이게 석사 3학기차 또는 박사 1학기차에 수강하는 걸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산학협력 컨소시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DNF 같은 이제 소재도 있고 QSI 같은 경우는 3, 5 쪽의 반도체 소자 공정 쪽은 굉장히 유명한 또 회사이고 테스 같은 뭐 장비 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반도체 부품을 하는 이제 회사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중견 회사로 CMOS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약을 하는 또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은 10개로 하고요. 또 계속 뭐 확대를 해서 한 20개 정도까지 컨소시엄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이제 국비 학생에 준하는 수준에 일단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제 교수님들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뭐 마지막에 네트로 받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연구실마다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서 이미 국비 학생이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뽑으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적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될 가능성이 그 랩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국비 학생이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어떤 거냐면 일단 그 등록금이 375만 원씩 해서 이제 2학기 750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해서 위에 이제 금액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인 셈인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62.5, 82.5 이렇게 석사는 62.5, 박사는 82.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비 석사와 박사가 받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랑 45 요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이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연구실별로 그 위에 이제 교수님이 얼마를 더 하느냐는 그거는 이제 연구실별로 이제 뭐 과제 상황이나 이런 것 폴리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에서 그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학술제 참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 그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경로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재로 컸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을 할 거예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이번에는 딱히 뭐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입시 선발하면서 우수한 학생 5명에게는 아이맥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참여하시는 교수님들도 몇 분 가실 거고 이렇게 해서 아이맥 같은 데가 지금 이런 최첨단 반도체 장비가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테스트도 하고 또 아이맥 자체가 그 반도체 분야 연구소로도 굉장히 그 유명한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방문을 하려고 그러고요. 연구 지원 면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구입하기 힘들었던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빙 믹서라든지 또 마스크리스 포토리소그라피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5개 학과 간의 융합 연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융합 연구를 이렇게 잘 지원하고 또 우수 학생들은 포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면에서도 이런 해외 학술대 참여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 국내에서도 좋은 그 단기 교육 강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참여할 때도 뭐 반도체와 관련 있는 거랑은 그 전체 하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강 비용 등을 지원할 거고 여러분들이 교육에 들어가는 공정 교육.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그 반도체 그 공정 교과만 해도 앱스 학생들은 무료로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려면 보통은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이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요. 또 산학협력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교류라든지 산학 프로젝트, 임직원 강의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또 저희가 인턴십 그 교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그 컨소시엄 회사 중에 어느 하나에 인턴십을 가면 그거를 그 연구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 장학금 관련 추가사항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도교수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여기에 알려드린 금액 이외에 추가 인건비를 지급받고 최종 지원액은 적어도 카이스트의 학연 장려금 이상이어야 된다. 대부분 많은 연구 실리들이 카이스트의 학연 장려금 훨씬 이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지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입시 일정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해서 6월 7일 5시 30분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가 있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도 같이 온라인 때 같이 못 냈던지 실제 서류를 6월 9일 6시까지 이제 도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찍히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그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2일에 있고요. 2단계 면접 전형은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있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7월 14일에 있습니다. 향후 이제 그 봄학기 입시도 사실 있잖아요. 24학년도 봄학기 같은 경우는 23년 7월에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프로그램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입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봄학기 때는 1차 입시 2차로 안 할 거고 1차 할 때 다른 거 할 때 다 같이 하니까 혹시 봄학기 입시에 응할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그 점도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적 제출해야 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면제 요건은 우리 보시면 apply.kaisolation.kr에 있는 거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면제 요건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보시고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영어 성적을 제때 제출하시고요. 전형료도 미리 결제를 하시길 희망을 이 사이트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마감 시점 됐다가 갑자기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결제해놓고 일단 이제 등록이 시작되면 마감 시점까지는 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료 결제는 미리 해두시라. 그래서 온라인 지원 시 마감 시점에 지원 복수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고 서류 제출 기한도 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발 학위 과정은 반도체 공학대학원은 석사와 박사 과정만 선발을 하고요. 카이스트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건 다 카이스트 장학생이고 간혹 혹시 회사에서 보내주시는 경우 일반 장학생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카이스트 장학생의 정의는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 외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줄 친 외부 출연 기금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물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국비장학금 외에 산자부 통해서 출연된 기금이죠. 그걸로 되어 있는 사업비 카이스트 장학생인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장학생 유의사항 중에 하나는 일단 들어오시려면 겸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지금 현재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체나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재직자나 휴직자 포함해서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이제 합격될 경우 합격 후 입학 전까지 전기관에서 퇴직하시고 퇴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잘 본인이 창업한 회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23년 8월 28일 현재 전문연구위원회에 편입되어 공모 중인 자는 카이스트 학생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를 다 알려드렸고요. 혹시 최성윤 교수님 아직 계신가요?
그 평가 네, 받고 네, 교수님. 네, 계세요. 혹시 네, 뭐 네. 말씀도 보태실 수 있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보탤 거 없고 우리 유승엽 교수님 너무 발표 잘해주셔서 네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학생들한테 인사하려고 제가 왔고요. 아, 네네. 예, 인사 말씀하시죠. 와주신 예, 모든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또 네네. 교수님들도 좀 참여하신 것 같고, 네, 예, 우리 맞습니다. 설명회에서 관심 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수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해서 우리 카이스트 공학 반도체 공학 대학원이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네. 하여튼 우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게 프로그램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 읽어드리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대학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입시의 학점이 중요한가? 예, 일단 뭐 모든 입시가 다 그렇죠. 학점만 보진 않지만 당연히 학점이 중요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4년 동안 본인이 쌓았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평균적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점을 이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또 혹시라도 연구 학점이나 또는 연구 성과나 또는 뭐 수상한 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도를 해주실 교수님의 추천이라든지 또 지도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결국 지도 추천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가 면밀하게 봅니다. 네. 공학기 대학원 지원과 동시에 해도 되는지 여부. 요거는 약간 트리키한데요. 일단 요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번 가을학기 1차 입시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동시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입시에 지원을 했었더라도 2차 입시에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봄학기 대학원 지원과 동시에 해도 되는지 요거는 제가 나중에 판단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떨어지면 사실 해도 될 것 같은데 합격을 했는데 굳이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같이 공지를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23년도 가을 학기에 2차 입시에 지원을 했었더라도 2차 입시에도 또 지원을 해도 된다. 다만 이제 특히나 이제 박사과정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전자과의 TO나 뭐 이런 거하고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을 선발할 예정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을 학기에는 23명으로, 23명으로 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명이 맞는 걸로 기억하고요. 박사가 8명이고 석사가 15명으로 석사 15에 박사 8명 해서 2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2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막상 뽑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 그러리라고는 없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더 적게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많이 뽑는 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TO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차 대학원 입시에서 불합격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거는 물론 합격 발표가 나 있지는 않지만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도 낼 수 있고 당연히 불합격하신 분은 못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죠. 모집 예정 교수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려드렸고요. 32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이런 것들은 글쎄 뭐 카이스트 전기전자 또는 이 반도체 공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다양한 루트에 그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거를 저희가 뭐 당연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루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D 머티리얼 쪽에는 모집 예정 교수님이 2D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 이가영 교수님이라든지 최성률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정현식 교수님 이런 분들도 그쪽을 좀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2D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차세대 반도체 소자 쪽에 이제 이가영 교수님, 양희준 교수님, 저가 이제 2D 쪽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첨단 반도체 소재의 강기범 교수님, 예. 이분들은 이제 메인으로 2D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한 분 잘 못 들었어요. 강기범 교수님 얘기하시나요? 네네, 강기범 교수님. 네네. 네, 강기범 교수님은 2D 반도체 성장에 있어서는 네, 강기범 교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양희준 교수님도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희준 교수님 이쪽에 양희준 교수님 얘기하셨구나. 네. 물리학과에. 네. 김영현 그리고 응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김택순 네. 교수님. 그다음에 김영현 교수님하고 김영훈 교수님도 조금 이제 그렇죠. 시뮬레이션 쪽에서 접근을 하시지만 또 2D 소재 같은 것들을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1차 필기시험 여부,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2차 면접 진행 방식에 관한 질문, 면접에서도 저희가 보통 해보면 이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많이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공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이 있었다면 그 연구 실적이 어떤 거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그만둔 지 굉장히 오랫동안 갭이 있었다든지 또는 서류에 통과할 만하긴 한데 굉장히 좀 학점이 좀 낮아 보인다든지 할 때는 전공 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 학생이 잘 수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뵙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바뀜에 따라 과에 생기는 불이익이 없는지 10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과가 없어지는 건지 굉장히 이거 우리 무슨 교수님이 적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질문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 지원 사업은 일단 지금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계속 될지 아닐지는 일단 사업 주체에서는 지원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지만 저희가 학교에 이렇게 해서 조직이 한번 생기고 정부 출연금으로 약속이 된 금액은 그런 것들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잘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들이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할 거고, 또 우리 참여하시는 학생들도 좋은 사례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졸업식 과가 어떻게 찍히는지, 이에 따라 생기는 차별은 없는지,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 졸업장에 전기 및 전자, 그다음에 가로하고 반도체 공학대학원 가로 닫고 이렇게 찍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성적표에는 반도체 공학대학원을 찍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 다 같이 내니까 뭐 그렇게 전기, 전자, 가로, 반도체 공학대학원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특수한 대학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년에 저희가 EWS 대학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좋은 사례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또 거기서 학생들이 또 화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용해봤던 그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반도체 교육의 뭐 명품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좋은 역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졸업 시 산학 장학생처럼 취업 연계인지,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앱스 프로그램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캡시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어느 특정 회사에 가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산학 연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겠고요. 뭐 물론 이제 이것들이 그 산업 연계들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 산학 협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또 좋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뭐 좋은 사례로 여겨지긴 하는데 당연히 그렇고요. 실제로도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정도고 예, 딱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 장학생처럼 회사에 따라 이렇게 묶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박 통합은 저희가 그 운영을 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이런 나중에 인력 양성 목표나 이런 것들에 석박 통합이 들어가도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박 통합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석박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혹시 전과로 오는 학생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는 그 학생이 석박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건데 딱히 저희가 새로 선발하는 인원에서는 석박통합은 운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전 신소재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겸임하시는 걸로 있는데 교수님들이 신경을 덜 쓰시는 건 아니지. 뭐 당연히 그러진 않으시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본인 그 지도하에 연구를 하는 학생이면 이 학생이 원래 뭐 예를 들어 기계과 소속 교수님이시더라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학생을 굳이 소홀하게 키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고글을 봤을 때 학생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카이스트 장학생만 뽑는 건지. 그러니까 카이스트 장학생이 정의가 그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고 교수님 재원이거나 아니면 그 외 사업비 계정이면 그런 것들이 다 카이스트 장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 금이지만 그런 사업비에서 들어오는 거라 카이스트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수님이 풀리 지원하는 카이스트 장학생과 달리 이거는 사업비에서 국비에 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의 지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앱을 컨택하거나 하실 때 보통 국비 학생들이 갖는 그런 예, 그 어드밴티지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작과 대학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구실 진학, 면접, 입시 등. 예, 뭐 전작과 대학원은 일단 기본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전작과 대학원에서 반도체 소자 쪽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은 원래 그거의 TO에 제한이 받기 때문에 더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반도체 공학 대학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그 국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인력 양성 수요를 좀 더 우리가 보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딱 그거예요. 여기에 졸업하고 나오면 이 학생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이 학생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이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중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하는 뭐 이런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광학에 특화된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보면 거의 바로 연구에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왔다는 게 티가 나요. 회사에 들어가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회사나 뭐 이런 데 가서 굉장히 빨리 높은 위치로 성장하고 리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카이스트 전기전자의 플러스 반도체 이 공학대학원으로서의 이 교육을 잘 받으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정말 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학생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잘 배울 수 있는가 그것들을 판단해 보면 생각해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다음에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될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류 같은 거 적으실 때 하나하나 빠짐없이 본인의 뭐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이 활동했던 거 다 잘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도로 막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이미 살아온 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원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일단 이 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연구실마다 이제 거기에 또 추가를 하실 건데 아무래도 뭐 교수님별로 또 다 파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연구실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건데 뭐 당연히 최소 우리 스타이펜드 요건, 학연 장려금 요건은 이제 만족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 순 인건비 기준으로 석사 80이고 이제 박사 120 사이인데 아니 연구실이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가을 학기 입학 예정인데 지원 가능한가? 이거는 아마 이번 가을 학기에 이미 1차에 지원을 해서 입학 예정인데 지원 가능하냐는 얘기인가 봐요. 이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도하시는 교수님과 일단은 지원 가능하고요. 지도하는 교수님과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다시 지원을 할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 졸업 요건 및 수강 과목에 대한 세부 조건 등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전작과에서 예를 들어서 석사 때 과목들을 이것저것 이제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심지어 아까 9개, 죄송합니다. 부학점 지정 선택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도
반도체 공정이나 또 아까 뭐 2790 뭐 이런 류의 과목들은 이미 전자과에서 개설되었던 과목들이라 들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반도체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입시 절차 방법,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질문 사항이 뭐 플로어나 아니면 그 채팅에 있으시면 온라인상에 있으시면 온라인에서는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네. 대학원 입시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대학원 동시에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 가을 학기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차에는 전기전자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전기전자만 단독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지원하는 거는 반도체 대학원만 지원하시게 됩니다. 다만 1차에서 전기전자에 지원했더라도 한번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아까 그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이번 가을 2차 지원하고 봄 1차 지원이 또 가능한지 문의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 입학팀에서 바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가을 2차 지원자도 합격, 불합격 상관없이 봄 1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저희가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랩이나 또는 기도하시는 교수님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라고 하면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해당 대학원 입시 전형 시 사전 지도교수 배정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카이스트의 전기전자에서 카이스트 장학생을 지원을 할 때 그냥 카이스트 장학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 컨택 제도를 이용해서 사전 컨택 하자는 제도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타작으로 지원해줄 교수님과 이제 사전 컨택이 되었다는 걸 밝히는 거고, 다만 그게 입시에 합격에 도움이 더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입시는 그거랑은 별도로 이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한정해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그 연구실에 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물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미리 교수님과 컨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약간 좀 시큐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거는 어차피 별도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 장학생의 경우 연구실별로 매년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에도 연구실별로 입학 정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학과에서 TO 리밋을 받을 때 국비의 인원도 TO를 받지만 국비와 카이스트를 합친 총원에도 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카이스트 학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선발할 수 있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명이 이번 가을 학기이고요. 내년 봄학기에는 아마 한 석사, 박사 합쳐서 54명, 52명 정도, 52명, 54명 정도 예외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교수님 숫자를 보시면 32분이니까 아마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돌아가는 연도에서 보면 한 1.5명 정도의 이제 TO가 배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박사 같은 경우는 누가 지원할지가 이제 확실하고 대부분 이제 그 추천을 미리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좀 미리 될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석사는 조금 이제 미지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T와의 인원을 일단은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님이 한 명씩 T가 가고 그 중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선발한 학생들 중에 이렇게 딱 배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학생이 한 교수님이 이제 조금 꼭 가고 싶다라든지 하면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좀 두 명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해서 가급적 그 학생들이 원하는 연구실에 갈 수 있도록 해피 메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여기 공학교도 현장에 또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령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일반적인 카이스트 학과처럼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과목을 가지고 퀄리파잉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지 혹은 프로포저를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사과정으로 올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과들이 모두 뭐 JCR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논문 한 편 혹은 임팩트 팩터 몇 이상 같은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직 그 부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전기전자 쪽에서 유지하는 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과정 중에 뭐 이런 프리림이나 이런 시험을 보는 건 없고 그때까지 진행해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프로포저를 하죠. 프로포저는 디펜스 이전에 프로포저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한 학기 이전에 프로포저를 하고 보통은 2년 마치고 프로포저를 하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디펜스를 하는 과정이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JCR 논문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에 디펜스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이 디펜스를 통과할 자격이 충분한지를 무기명 투표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심사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여러 참여학과 교수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견 수렴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인슈하고 싶은 거는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된다던가 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었나요? 그렇죠? 답변 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채팅창에 서류 접수 시 학부 연구생, 연구 참여와 같은 것들을 우수성 입증 자료가 아닌 경력 사항에 기입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따로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부 연구생을 했다, 연구 참여 같은 걸 했다라고 이렇게 한 줄만 적으셔도 되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좀 그래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이 같이 보충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이제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로 밀도 있게 했는지를 판단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는 잘 그렇게 빼곡빼곡하게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료과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반도체 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인 전기전자, 물리재료 등 복합적으로 선발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료과의 경우 기존의 카이스트 재료과 입시 과정 플러스 반도체 응용의 전공적 확성을 고려하면 될까요? 전기전자과 관련 티피컬한 교과목 미수에 관해 입시에 참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료과 입시 과정을 보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반도체 공학대학원에 입시를 별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재료에서 하셨던 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재료에서 하셨고 또 앞으로 또 재료 관련된 연구를 또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전자과 입시에서도 딱히 전자과만을 뭐 들어야만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요즘 워낙 융합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있던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왜 그것이 본인을 반도체 대학원으로 이끌었는가를 잘 기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입시 지원팀에서 영어 성적 인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원서 접수 마감일인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유효한 영어 성적이었는데 이 부분 학생들이 이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입학 원서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입학 원서 키워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신 후 출력하여 다른 성적표, 학사과정 집회 등과 함께 6월 9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오늘 이제 입학팀에서 감사하게도 적어주셨습니다. 서류 제출일은 우체국 소인 기준이 아니고 도착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천서는 지정된 양식은 없고 자유 양식이며 우수성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자 본인이 추천인에게 직접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거나 추천인 대학원팀 대표 이메일로 직접 메일 전송 또는 우편 발송 가능합니다. 추천서 역시 6월 9일 18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전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료를 미리 결제하고 나서도 내용 수정이 가능하니까 원서 마감일에 항상 몰려가지고 결제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전용료 결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직장 재직 중인 분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최종 합격하시면 그 전까지 입학 전까지 퇴직 증명서 꼭 내시라고 얘기하셨고 경력 사항에는 최대 5개 항목까지 입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이 가능한 경력만 기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거기 보면 이제 경력 외에도 뭐 자기소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본인이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뭐 경력에 5개가 다 찼고 그런 걸 입증하기는 좀 힘든 거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최대한 적으실 수 있는 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본 제출 서류는 13년 4월 32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제출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수성 입증 자료는 관련 증빙의 사본도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기관장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일반 장학생,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학비 보조를 받으면서 지원하시는 경우 이제 필수 제출 서류이고 양식의 내용 이미 수정하시면 안 되고 인사팀 정보, 문서번호, 대표직인 등 입력 내용을 온전히 입력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하이닉 산학장학생으로 캡시로 재학 중인 석사과정입니다. 산학장학생에서 반도체 공학대학원으로 구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국비 또는 카이스트 학생 같은 경우는 산학 혜택의 의무를 포기하고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만큼 산학 장학생의 의무를 주로 미루고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학 장학생의 전환에 관해서는 회사와 얘기가 된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컨소시엄에서는 학생들이 산학장학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반도체공학대학원에서 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MOU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꼭 가야 되는 지금 어그리먼트가 뭐 캡시나 이런 것처럼 끈이 묶여 있는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좀 더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동일한 질문을 그냥 그 캡처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알아보고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학대학원 석사 졸업 시 반도체 공학대학원 박사로만 진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과로도 박사 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희망하기로는 그 반도체 공학대학원으로 박사 진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모든 인원이 그렇게 될 수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과로도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과로도 갈 수 있고 그거는 뭐 지도 교수님과의 그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팀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고요. 1차 서류에서 보통 몇 배수로 선발하게 되나요? 그거는 그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으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해당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다만 제가 아주 넓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 연구생은 우수성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전 지도 교수 배정서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해당 안내사항은 반도체 공학사 대학원 사이트 공지사항을 추후에 확인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아마 연락 주셨던 분들, 설문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런 안내들 같은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서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지원하셨던 분들도 그런 사항들을 그때 공지 나갔던 링크에 설문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잘 관리를 해서 정보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 우리 학과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